자, 그러면은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채 수익률이 또 한 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의 급락을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도 장중에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셀 2000 지수도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급격하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400 정부 지원금을 젊은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에 밀어넣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것이 어제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허용이 결국은 국제시장의 수익률을 급등시키는 아주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허용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유도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특히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채 가격 하락과 그리고 수익률 상승 사이에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채권 가격을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이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매도세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고 채권 수익률은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증가하는 반비례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만 해도 제가 예상치 설명드릴 때 70만 건 아래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77만 명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는 그 발표가 좀 잦아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준하고 정부의 집계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좀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3.1에서 51.8까지 급등을 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50년 만에 최고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물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필라델피아 지역의 가격 지불 지수가 54.4에서 75.9로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더 심각하게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만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은 그 상향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또다시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특징적인 흐름 어떤 게 있었나요? 시장에서는 금리가 어쨌든 오른다는 소식은 은행들한테는 이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은행 산업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고요. 담배와 철도 산업들이 강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했던 주택 내부재 산업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였고요. 기술주 하락이 컸는데 인터넷 마케팅과 반도체, 하드웨어 산업들이 마이너스 4% 내외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하락이 컸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포드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들은 마이너스 1% 내외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샤오펑 같은 중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653달러로 주저앉았고요. 자동차 산업이 마이너스 5.8%나 급락하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 급락에 에너지 장비와 정유 산업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대형 생존목들도 마이너스 3%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채권 수익률 급등이 기술주들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 관련주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회사 그 식자재 관련해서 고급스러운 접시라든가 아니면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기계라든가 이런 게 관심 있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인데 이 회사가 오늘 배당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 이슈가 있으면서 18%나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메이시스 백화점은 봄 패션 시장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예상에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의 하나그룹이 니콜라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니콜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7%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화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니콜라는 전기차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보너스를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보너스를 낮춘다는 게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 지금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차보다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다라는 어떤 3대 악재가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로드스타운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았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그 수요와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숏셀러들이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체제 때문에 원유 시장이 흔들린다. 이 소식은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터진 건데, 사실 오늘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처음 시작해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뭐냐면 2020년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러시아에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음모론 같은 거를 온라인상에서 퍼뜨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폄하하려는 시도를 러시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러시아의 정보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뭔가 좀 신냉전 체제로 굳어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란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되면은 뭔가 경제가 더 경색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유 시장이 오늘 여기에 따라서 또 불똥이 튀어버렸는데, 사실 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은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은 중국하고 싸울 때 이제 무역 전쟁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듯이 러시아랑 싸울 때는 가장 먼저 원유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원유가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또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좀 배포를 중단한다 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유럽 시장이 회복이 느려지면은 수요가 결국은 낮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원유 시장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8.2%나 급락하면서 60달러를 내주는 크루드 오일이 60달러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원유 그리고 국채금리 참 챙겨볼 이슈가 많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변수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해서 좀 확산이 될 게 결국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연소득 40만 불 이상의 고수익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법인세율을 다시 트럼프 이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히 좀 많이 낮춰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시 28%로 인상을 하겠다.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25% 얘기도 나오고 있고 28%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8%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00만 불, 그러니까 한화 기준으로 한 110억 정도가 되겠죠. 상속 재산이 110억 정도 안 되는 미만인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상속세를 전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다시 되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조 9천억 달러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인가, 앞으로 뭐 3조 달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들으면 다 좋아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재원이 결국은 증세라는 방법이 동원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앞으로 2023년까지도 변동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실질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모기지금리입니다. 모기지금리가 2주 동안에 3.28%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실질금리가 제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실질금리 이 세 가지가 연계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출과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개인 지출과 소득이 모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마이너스 8%까지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 사실 2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소폭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고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서 조금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좀 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